당신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접었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내 시간을 양보했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노력의 끝에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감사와 존중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무례함과 끝없는 허무함이었습니까? 왜 우리는 가장 많이 헌신하고도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끝없이 착취하려 드는 걸까요? 이 불공평한 관계의 굴레 속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 비극적인 패턴의 이면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무의식의 은밀한 작동 방식이 숨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통해 타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억울함만 남게 되는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그 착취적인 관계의 비밀을 폭로하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희생자 원형의 진짜 정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실은 몹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마침내 그 낡은 희생의 굴레를 끊어내고 온전한 당신의 삶을 되찾을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가족의 생계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온 한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보다 가족의 필요를 우선시했습니다. 배우자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했고 자녀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모두 맞추어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도맡아 하며 항상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했죠. 그는 스스로를 참을성 많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조금이라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의 몫까지 일을 떠넘기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그는 점차 사람들의 감정적 쓰레기통이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와 경멸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며 거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이기적이었어? 항상 네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선의로 베푼 행동이 그를 올가미처럼 옥죄는 사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깊은 절망과 억울함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의 선의는 이토록 끔찍한 결과로 돌아온 것일까요? 이 사례는 단지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비극적인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헌신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의를 약점으로 간주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통제하고 착취하려 들죠. 카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닌 인류의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된 보편적인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의 내면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 진화하며 축적해온 무의식적 행동 패턴인 원형 아르키타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패턴을 우리는 순교자 원형 혹은 희생자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타인을 위해 이토록 고통받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는 내면의 내러티브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이죠. 희생자 원형이 작동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사랑과 헌신의 숭고한 증거로 착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에서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과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은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버림받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생존 전략이 어른이 되어서도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이 된다는 점입니다. 희생자 원형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타인의 불편함을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습니다. 이러한 무방비 상태는 필연적으로 포식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가스라이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경계선을 허물고 착취하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가 없는 희생자의 선의를 탐지하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포식자들은 처음에는 희생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척하며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희생자가 지쳐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려 하면 그들은 죄책감을 자극하고 교묘하게 비난하며 다시 통제권을 쥐려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 아니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은 희생자의 무의식적 불안을 자극하여 옴달싹달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희생자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관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융의 통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훨씬 더 끔찍하고 어두운 진실을 직면하도록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그림자, 쉐이데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융은 무의식의 관점에서 순수한 피해자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희생자 원형의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은밀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희생이 만들어내는 억울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당신의 그 헌신적인 희생은 정말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순수한 선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나에게 그만큼의 사랑과 인정을 돌려주겠지라는 은밀한 거래를 시도했던 것은 아닙니까? 희생자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됨으로써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역으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권력 의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교묘하고 수동적인 형태의 공격성입니다. 겉으로는 끝없이 양보하고 헌신하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무의식에서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정서적 부채감과 죄책감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억울함의 절규는 사실상 상대방을 도덕적 채무자로 전락시키고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는 그림자의 끔찍한 조종술입니다. 우리는 선이라는 가면을 쓴 채 타인의 자율성을 갉아먹는 무의식적인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취하는 자와 끝없이 희생하는 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을 지배하려는 노골적인 욕망을 가졌다면 희생자는 도덕적 우월감을 통해 타인을 통제하려는 수동적이고 은밀한 욕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 두 원형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병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희생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무책임하고 괴물 같은 존재로 변해갑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실은 당신을 짓밟는 폭군을 살찌우는 가장 강력한 자양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평생 억울함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파괴적인 굴레를 끊어내고 잃어버린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내 안에 숨겨진 희생자 원형과 그 이면의 수동적 통제 욕구, 즉 나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순수하고 불쌍한 피해자 자리에 놓아두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이었음을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나를 갈아 넣었음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향해 있던 그 모든 헌신의 화살표를 이제 나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타인의 불편함이나 실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안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선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미안해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말고 짧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으로 경계선을 긋고 거절할 때 엄청난 불안과 죄책감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나를 떠나가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속삭일 것입니다. 포식자들은 당신의 이러한 두려움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비난의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화를 내고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당신이 마침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헌신을 당연시하던 기생충들이 숙주를 잃고 발악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책임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거절로 인해 실망하거나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성장의 과제입니다.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들의 자립할 기회를 빼앗는 오만함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부속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의무는 당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꽃피우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이제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그 허기진 마음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이고 매정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경계를 지키고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기꺼이 당신 삶의 악역을 자처하십시오. 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평생을 희생하고도 억울함만 남게 되는 끔찍한 패턴의 원인과 카를 융의 관점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의 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을 향한 맹목적인 헌신은 결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착취하는 자들을 괴물로 만들고 당신 스스로를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지금 당신을 갉아먹는 그 모든 착취적인 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끊어내야 할 사슬이 보인다면 오늘 당장 잘라내십시오. 당신이 오늘 내린 단호한 결단이 당신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 원형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 자신을 위해 쓰일 때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데 깊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었던 억울함과 이제는 끊어내고 싶은 희생의 고리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고백이 비슷한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 기반한 심리적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다룬 어떤 내용도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 치료 또는 심리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정서적 학대나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공인된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크 프로파일러 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의식을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합니다.